몇 년 전 여름,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강원도의 외딴 산장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닷가로 가던 시기였지만 우리는 조용하고 색다른 장소에서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산장은 사진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호수를 끼고 있어 우리만의 비밀 장소로 삼기에 딱이었다. 우리는 다다른 그날 오후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인터넷 사진과 다름없이 아름다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산장 마당에는 관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여기 계실 분들이죠? 관리자가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는 대답하며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넓고 깔끔했지만 오래된 책장과 낡은 가구들이 묘한 고풍스러움을 자아냈다. 친구들은 금세 어울려 즐겁게 지내기 시작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마음 한켠에서 어떤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첫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둘째 날 밤 우리는 호수 근처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기로 했다. 불을 밝히고 노래를 부르며 술잔을 기울이는 중 누군가가 호수 중앙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봐. 저건 뭐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야 했는데.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 처음엔 눈을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친구들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당황한 우리는 곧바로 산장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다. 분명 사람이었어. 그렇지? 내가 묻자 친구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설쳤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 관리자가 나타나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해 물었다.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다. 사실 여기는 원래 다른 가족이 운영하던 산장입니다. 그런데 서너 해 전 그 가족이 모두 사라졌죠. 그래서 값싸게 이곳을 인수받았는데 가끔이 호수 근처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리자의 말을 듣고 나서야 불안감이 공포로 변했다. 우리는 그날로 계획을 앞당겨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런데 막 짐을 다 싸고 나가려는 순간 문이 잠기고 불이 꺼졌다. 핸드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고 산장을 둘러싼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열리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산장 내부를 돌아다녔는데 그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사라진 가족의 어린 딸이 쓴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왜 사라지게 된 것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무언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아빠도 괴상한 행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은 호수에 빠져버렸고 저도 곧 일기의 마지막 부분은 잘려나가 있었다. 그 순간 산장 내부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친구들의 얼굴은 공포에 질렸고 나는 일기장을 다시 덮으며 말했다. 우린 어서 여기서 나가야 해. 모든 문들이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창문을 부수고 밖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관리자가 있는 주택으로 달렸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고 관리자는 우리를 보자마자 문을 열어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다급하게 외쳤다.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겨우 살아서 산장을 빠져나왔다. 그 후로 그 친구들 중 일부는 다시는 그런 외딴 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한 채그 비밀을 밝히고자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 관리자도 얼마 가지 않아 산장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산장은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금도 간혹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진다. 우리는 그날 밤 산장에서 무엇을 마주친 것일까? 그곳에는 정말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아무리 궁금해도 나는 다시는 그 산장에 가볼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마주친 것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우리를 노리고 있던 무언가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은 평범한 여름밤이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주 하던 버릇대로 나는 방 안에서 선풍기를 곤히 공회전시키고 있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내 옷은 두세 번 바뀌어졌지만 시원해질 줄 모르는 밤 공기로
이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 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나직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처럼 희미하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나는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착각인가 싶어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내 방 안을 휘감았습니다. 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혹시 집안에 숨어 들어온 도둑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불을 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내 방 풍경뿐이었습니다. 설마 귀신인가 하는 생각에 몸이 오싹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시던 귀신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귀신이란 밤에 조용히 다가와 사람의 숨소리를 따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골이 송연해졌지만 그래도 괜한 겁을 먹은 게 아닐까 하는 깨달음에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나는 분명하게 봤습니다. 방 한 구석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차츰차츰 내 눈앞에 더 명확하게 보여졌고 그것은 인간의 모습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너무나도 크고 얼굴은 몹시도 앙상하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생명체는 내게서 떨어진 불빛 하나도 탐욕스럽게 잡아먹으려는 듯한 눈빛을 내비쳤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나는 도망치려 몸을 돌렸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발밑에 입을 움켜쥔 채로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생명체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기? 왜 왔니? 그 목소리는 마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로 합쳐져 내뱉는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몸은 떨리며 등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 생명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냉랭한 숨결이 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마치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작스런 소리에 집안 전체가 밝아지고 나는 눈을 부비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불을 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밤마다 깨어있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방에 들어와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어머니가 아무리 불을 밝혀도 그 괴상한 생명체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도 그 생명체를 보고서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넌 누구냐? 여길 떠나라.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나 둘 다의 두려움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생명체는 다시 더 가까이 와서 나지막이 말했다. 이 집 내 것이다. 그러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은 많은 이상한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물건들이 자주 사라지거나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고 밤마다 희미한 소리들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결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던 날 밤 그 생명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영웅 소리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내가 지킨다. 나가라.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을 끝으로 우리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우리 집을 떠난 그 집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평화롭게 살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며 잠을 설치게 합니다. 집을 떠난 후에도 우리는 밤마다 꿈속에서 그 생명체와 마주치는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우리는 두 번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체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언제 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여름밤의 공포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야근과 업무 압박에 지쳐가는 요즘 머리를 식힐 겸 친구들과 오랜만에 여행을 갔었다. 이 이야기는 그때 겪었던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회사 동료들과의 단합대회로 떠난 여행은 유명한 산골 마을로 정해졌다. 그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맑아 휴식을 취하기에 제격이었다. 마을에 도착해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어둠이 점점 짙어졌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신경 쓰이지 않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았다. 이곳 공기 좋다더니
뭐냐 이거? 동료 중 한 명이 투덜댔지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계획된 일정대로 우리가 묵을 숙소까지 걷기로 했다. 그런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냄새가 점점 더 강해졌고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다행히 숙소에 도착하니 냄새는 사라졌다. 우리는 배가 고파져서 근처 유명한 농가 식당으로 저녁을 먹으러 갔다. 메뉴는 신선한 야채와 고기로 만든 전통 요리였다. 식당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도 인근에 이야기를 해주면서 왜 그 마을 이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는지 설명했다. 마을은 수백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온 소수민족의 전통과 역사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새벽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도심에서 온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겠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을 오르는 걸 절대 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섬뜩했지만 낡은 민속 신화를 믿을 순 없었다.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한참 동안 웃고 떠들다 숙소로 돌아왔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정원에 나가 담배 한 대를 피우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개 짖는 소리 같았지만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사람이 내는 비명소리 같았다. 아, 설마.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몸은 본능적으로 뒤쪽 숲을 향해 돌아섰다. 그렇게 돌아선 순간 한 여자가 나를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헝클어진 머리와 피에 젖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소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떨며 울다간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기 산속에는 악마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산책을 갔었는데 그 순간 뭔가가 그녀의 말이 끝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니, 무언가는 아니다. 무언가는 마치 인간의 모습이지만 완전히 어두운 실루엣으로 깊은 곳에서 눈을 반짝이며 우리를 향해 서 있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서 이리 와요. 빨리 떠나요. 나는 소녀의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동료들을 깨워 상황을 설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들 나를 비웃으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때 나는 무언가 실수를 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서로의 이야기로 밤을 새웠다며 멍한 얼굴을 한 우리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여행을 마쳤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찜찜함이 계속 남아있었다. 집에 돌아와 며칠 뒤 그 마을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날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사진들 속 어디엔가 희미하게 어둠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던 그 실루엣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여전히 가슴이 뛰고 숨이 가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다시 그 길을 걸어서 다시는 그 마을을 찾지 않게 되었다. 그 마을엔 무언가가, 정말로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